국내 최대 민간 가치 플랫폼 소셜 밸류 네트워크 소박을 통해 구체적인 사회적 기업 사례 발굴을 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진행된 온라인 행사와 콘텐츠는 여러분이 다양한 사회적 기업 사례와 이슈, 방향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 발굴을 통해 영상 기획안을 작성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제작하게 될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고 발굴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여러분의 소셜 미션과 그 소셜 임팩트들을 매칭해서 영상으로 소개하는 그런 발굴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계획인데요. 사실은 최근에 사회적 가치, 또 기업의 사회적 의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ESG와 같은 개념으로 확대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콘텐츠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수많은 콘텐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것들을 정리해서 잘 소개해주고 또 사회적 기업으로 또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또 소셜 임팩트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가이드해 줄 수 있는 그런 플랫폼과 기관을 찾기가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은데요. 오늘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부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사회적 기업과 소셜 임팩트를 추구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발굴해서 영상으로 표현하고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구체적인 작업들이 들어가는 시작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한정된 시간 안에 이번 학기 동안 개별적으로 찾아서 만들고 조사하고 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좋은 기획과 내용을 가지고 관련된 콘텐츠와 기업들과 사례를 소개하는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그 플랫폼은 소셜 밸류 커넥트라고 하는 소박이라고 하는 내용의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은 2019년부터 SK 최태원 회장의 주도로 시작된 그런 사회적 경제,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플랫폼입니다. 국내 최대의 민간 가치 플랫폼이고요. 2019년에 소셜 임팩트의 세상, 이런 변화와 혁신의 세상이 온다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사회적 가치를 우리가 모두가 알아야 할 보편적 가치로 끌어올리는데 되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 플랫폼의 기획의 배경은 소셜 밸류의 시대. 이제 더 이상 개인의 가치와 개인의 판단과 개인이 갖고 있는 경험만 가지고는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환경과 같은 지구의 급격히 변화되는 이 기후 위기와 같은 내용들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가 공통되어 갖고 있는 인식인데요. 이런 것들을 사회적 가치, 소셜 밸류라고 하는 시대적인 정신으로 해서 사회적 가치와 공감대를 확산하고 나아가서 소수의 참여자들, 또 소수의 기업들, 또 어떻게 보면 관계자와 이해관계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생태계를 확대하고 만들어내기 위해서 SK라고 하는 기업이 국내 최대의 민간 행사로 기획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아주 긍정적인 장점은 뭐냐면요. 사회적 기업, 또 비영리 단체,
정부, 학계, 기업 등 국내외에서 관련된 활동을 진행하고 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그를 통해서 CSV,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전에 준비하고 있거나 진행하고 있거나 수많은 경험을 보유하고 있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런 네트워크와 협력의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우리는 반타의적으로 본인의 자발적 동의와 상관없이 4차 산업혁명을 급격하게 겪게 되는 뭐 이런 세상인데요. 그런 취지에 맞춰서 2020년에는 온라인 행사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융합한 이런 형태의 행사로서 새로운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소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관련 홈페이지를 제가 링크를 좀 걸어 드릴 테니까요. 이 소박이라고 하는 행사가 어떻게 기획됐고 어떻게 운영됐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국내에는 소박과 관련해서 어떤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좀 홈페이지를 통해서 리스트업하고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업은 사회적 가치인 소셜 임팩트를 영상 콘텐츠를 통해서 융합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발굴해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소셜 임팩트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적 문제를 결합해서 사람들에게 5분 이내의 영상으로 소개하는 것이 영상 콘텐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영상을 기획하고 최종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내용으로 진행이 될 건데요. 이 관련된 그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의 페이퍼로 제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안내받고 이 사업들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소셜 임팩트를 추구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린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바로 소박 2020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박 행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행사로 잘 기획돼서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신선한 또 혁신과 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접목하고 융합한 그런 사례들이 소개되고 커뮤니케이션 되고 네트워크 됐는데요. 그 행사가 작년에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소개된 콘텐츠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리스트업 해보고 거기에서 단초를 찾아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홈페이지를 가셔가지고 이 홈페이지의 내용을 쭉 보시면 되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보시고요. 과제와 관련해서 첫 번째 시작은 그 관련된 세션으로 소박 2020의 행사가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옆에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9월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컨텐츠들이 업로드돼서 소개가 됐는데요. 첫 번째 컨텐츠는 9월 한 달 동안 어떤 컨텐츠들이 리스트업 됐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시청하고 관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부터 한번 먼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달간의 컨텐츠를 보시고 사회적 경제가 또 이런 사회적 경제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소셜 임팩트를 이런 방식으로 추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집약해서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처음 접해보는 사회적 경제니까요. 그것들을 발굴하기 위한 단초로서 소박 2020 행사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한 달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된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컨텐츠만 보셔도 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4단계 학습 계획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계획의 첫 번째는 사회문제에 관심 갖기였잖아요. 어떤 사회 문제가 있을까요? 환경 문제도 있을 거고, 빈곤의 문제도 있을 거고, 또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분단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지역 불균형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아까 제가 누누이 소개해드렸던 디지털 격차의 사회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아까 페인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근데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페인 포인트를 발견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도 소박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적 문제를 관심 갖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의 경험과 접목해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기획의 단계에서 또 유튜브가 제안하는 가이드에서 말씀드렸죠. 나로부터, 나의 생각으로부터, 내 경험으로부터, 내 이야기로부터, 내가 만난 사람으로부터 나온 컨텐츠와 스토리가 힘이 있는 거고, 그것들이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질 때 가치 있는 내용이 된다는 말씀을 꼭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상을 통해서 어떤 기업과 어떤 사회적 가치를 소개하는 전달자가 아니라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가치,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 개인의 가치와 접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영상을 만드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접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의 이야기, 나로부터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두 번째 단계고요. 세 번째 단계는요, 소박 2020 행사를 보면 수많은 기업들, 수많은 소셜 임팩트를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혹여라도 2020 행사를 통해서 여기에는 없는데, 내가 생각하는 내용들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2021년부터는 첫 번째 내용부터 플라스틱과 관련된 내용으로 시작해서 매달 한 번씩 또 새로운 주제와 내용들과 가지고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가치들을 소개하는 콘텐츠들이 계속 업로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셔서 다양한 대기업들, 다양한 스타트업들이 어떻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 사업과 그 기업과 그 소셜 임팩트를 발굴하는 작업들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진, 그렇게 발굴된 기업을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와 접목해서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소셜 임팩트를 소개하는 그런 영상을 만드시는 5분짜리 영상을 만드시는 것이 본 과제의 최종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요, 무수히 많은 인터넷에서 막 헤매지 마시고 소박 2020이라는 행사, 나아가서는 소박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큰 플랫폼들을 통해서 발굴하고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가이드를 좀 드리면 전체적인 리스트업을 해주는 콘텐츠들이 곳곳에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 스타트 콘텐츠는 한 달 동안 이런 콘텐츠들이 제공됩니다. 또 작년에는 어떤 콘텐츠들이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의 콘텐츠들 좀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 문제와 내 문제를 접목하고 또 사회적 기업들을 소개하는 소셜 임팩트를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 또 중소기업의 사례들을 발굴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 보시면 이번 과제가 이번 저의 제안이 매우 흥미있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과정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
본 과정의 그 게시판이나 제가 제공해드린 메일을 통해서 질문 좀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영상과 소셜 임팩트를 접목하는 시작이니까요. 즐겁게 흥미있게 작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획안은 설계도면을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설계를 한다는 것은 어떤 구조와 시스템 또 어떤 패턴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일정 정도는 규약과 약속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규약과 약속을 하는 이유는 영상의 본연의 목적처럼 기획안도 본인이 어떤 계획과 프로세스를 가지고 영상을 만들지에 대한 가이드를 만드는 목적도 있지만 영상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 또 장기적으로는 영상을 볼 사람들을 위해서 설득을 하는 페이퍼를 만드는 작업을 기획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안은 첫 번째로는 아주 구체적이면 좋아요. 그리고 간결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명확하면 좋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들을 가지고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서 담을 건지에 대해서 잘 소개하는 그런 것이 바로 기획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은 제작 과정 이전에 제작 동기를 갖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고요. 이걸 왜 만들지? 라는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 기획안 또 사업계획서를 쓸 때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본인이 만들고자 하는 것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봐라 라고 하는 주문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간결하게 한 문장을 하는 작업들을 제작 동기화하고 연동하면 도움이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제작 과정들, 이런 그 제작 동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제작, 또 배급, 상영되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계획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모든 것들을 기획이라고 합니다. 기획은 다분히 추상적인 관념을 눈에 보이는 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친환경, 환경 이러면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동네에 접목시켰을 때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건지 아니면은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가시화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기획 단계에서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구체화해서 내용을 고민하고 이러한 생각 혹은 아이디어가 실제로 드러날 수 있는 형식인 건지를, 방식인 건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다 만들 수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상은 시간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해야 되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제작비라든지 투여될 수 있는 사람, 물적 자원들이 연동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문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꼭 하고 싶더라도 현실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일정 부분 포기해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구체화하고 세분화해서 여러분의 기획의 리스트를 잡아보는 작업들, 우선순위와 B급 컨텐츠, B 컨텐츠를 여러분이 작업하는 내용들을 구성해 보는 것들이 좋습니다. 이러한 영상 기획안의 첫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이 아이디어 도출입니다. 아이디어 도출은 기획 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거죠. 아이디어는요, 어디서 나오냐? 아까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데요. 나로부터 나옵니다. 내 주변부터 나옵니다. 멀리 있는 데서는 나오지 않아요. 좋은 콘텐츠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시선, 아주 그 작은 것에 관심을 갖는 그런 그 감수성이 여러 형태로 영화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뮤직비디오라든지 라고 하는 콘텐츠와 접목되면서 융합되면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도출을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그 유튜브에서 제가 가이드를 준 것들이 있었죠? 떠오르지 않으면 현장에 가서 여행을 하던 경험을 해보라는 거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요, 줄거리를 구성하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거죠. 아까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사람에게 찾고, 사람이 어떤 공간에 살아가는지, 그 사람은 어떤 인물들과 만나는지, 그 사람은 어떤 사건들을 겪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관심 갖고 기록하는 작업들을 하다 보면 내용과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줄거리를 순서와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이야기로 플롯화해서 배치하는 것들을 바로 이제 구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게 될 작업이 이제 구성 작업이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대본 작업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거고요. 이번 수업에서 그렇게 대본화하고 하는 작업까지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아이디어화하고 아이디어를 줄거리로 하나하나 플롯화해서 내용으로 재구성하는 작업들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기획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이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가 뭔지부터 필요합니다. 특히 소셜 임팩트를 위한 영상 콘텐츠는, 또 소셜 임팩트를 소개하기 위한 영상 콘텐츠는 특히나 왜 이것이 필요한지, 이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명확하게 해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이 과제의 목표를 제시드렸는데요. 나의 문제, 또 내가 생각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우리가 발굴해서 나의 언어로 영상으로 소개했을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하나 참여하게 되고 행동의 변화를 갖게 된다 그러면 우리의 생태계는 좋아지겠죠. 가뜩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겠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필요한지 타겟을 정하는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기획이 필요한 거에서 첫 번째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의 첫 출발점인 동기부여, 나는 이걸 왜 만들지? 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영상을 만들고 싶어. 그런 기업을 찾았어. 라고 하면 그 기업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그 소셜 임팩트 중에 어떤 소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찾게 되는 겁니다. 아까 네슬레의 다양한 CSV 사례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네슬레의 모든 CSV를 소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 안에 할 수 없고요. 5분 안에 할 수 없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은 재미가 없어요.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슬레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CSV 중에 나는 이 소재를 찾을 거야. 이것을 한번 만들어보고 이것을 소개하고 싶어 라고 하는 내용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재 찾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소재 찾기는 몇 가지 가이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상으로 표현이 가능한 내용인가 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그 카트가 아까 소개했는데 우리는 아프리카에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한다면 그건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직접적으로 그 이분들이 뭐 뭘 만들고 또 그게 또 부서지고 또 여러 가지 형태로 새롭게 디벨롭되고 하는 것들이 시간의 문제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아닐 수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거고요.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인가? 거기에 나오는 예를 들면 출연자가 여러 가지 취약계층 중에 TV에 나가면 안 된다든가 아니면 그 활동을 하는 것이 소개되면 안 되는 사람이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카트라고 하는 내용이 사람들한테 이제 관심 가질 내용인가? 이미 아프리카는 커피도 많이 보급되고 네슬레가 많이 그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고 성과를 냈는데 그걸 또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것은 시적절한 내용이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뉴스라고 하는 내용하고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시간이 지난 뉴스는
시의성이 떨어지죠.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고 어떤 특별한 내용이 추가되거나 담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재를 찾는 중요한 가이드가 될 거고요. 이렇게 찾아진 소재를 통해서 주제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재 중에서 네슬레의 그 카트를 우리가 찾다 그러면 카트에 청년 실업자들을 우리는 주제로 찾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주제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왜 카트를 운영하는 청년의 사례를 주제로 정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지를 소개하고 생각해내는 작업들이 주제 찾기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 찾기 작업은 그 다음과 같은 가이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재와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 네슬레가 하고 있는 CSV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 여러분이 주제를 소개하는 내용이 아예 관련이 없거나, 예를 들면 거기에 중간에 중간 마진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중간 소비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는 내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좀 그 주제가 좀 벗어나는 내용이 되겠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일 수 있겠고요. 내용이 건전한가? 건전하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은 좀 너무 이렇게 올드한데요. 결국적으로 말하면 사실은 준법 정신인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되는 영상이 어떤 누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미성년자가 봤을 때 볼 수 없는 영상이거나 어떤 특정 대상과 당사자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셜의 감성으로 또 어떤 특정한 임팩트의 목적을 고려해서 내용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이미 한 얘기는 보지 않아요. 카트 이야기는 이미 지나간 얘기예요. 이 카트를 또 얘기한다는 것은 식상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새로운 시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일까요?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이냐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슬레가 하고 있는 카트의 사업이 아니라 카트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의 사례와 아산에서 그 청년위원회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내용이 될 수 있겠죠. 물론 실현 가능한지는 검토를 해봐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것을 다뤄야 될 이유가 있는가? 라는 그런 고민과 내용들을 한 번 더 반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주제 찾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주제를 선택할 시에는 내가 이미 알고 견해를 갖고 있는 영역인지, 또 이 주제를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지, 또 이 주제에 대해서 특이하고 흥미로운 것은 어떤 것인지, 나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꼭 알아보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론으로 돌아가서 또 반복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소개하고자 하는 소재, 또 소개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사람을 만들고 그 공동체를 만나고 또 영상과 관련된 다양한 비대면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점검해보는 작업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기획서 작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서는 설득의 과정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내가 설득되지 않으면 영상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이걸 왜 만드는지, 누구한테 보여줄 건지,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떤 소셜 이펙트를 소개할 건지 내 스스로가 설득되지 않으면 좋은 영상이 나올 수 없죠. 그리고 누가 볼 건지, 또 이 영상에 참여하는 스태프들, 또 영상에 출연하는 출연진들한테 설득이 되지 않는 영상은 좋은 영상으로 갈 수가 없죠. 이런 설득의 과정이라는 것들을 꼭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이제 이런 영상을 벗어나서 여러분의 영상을 직접적으로 만들게 되는
과정을 접하게 될 경우가 생긴다면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고자 한다면 기획서를 보고도 사람들이 설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접 만나지 않고도 페이퍼만 보고도 이거 괜찮은데? 괜찮은 소재인데? 괜찮은 주제인데? 괜찮은 이야기인데? 라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장황한 내용이 아니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이 돼야 되고 자신의 주장이, 자신감이 잘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왜, 어떻게 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충분하고 정확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되고요. 무엇에 대한 작품인지, 어떻게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갈 것인지, 왜 이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번 더 체크하면서 기획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기획안을 직접적으로 제안해 드리고 기획안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작성하는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는 내용들로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작업의 시작에 첫 발을 내디셨는데요. 꼭 잘 좋은 기업들을 발굴하셔가지고 이 수업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기획 및 구성은 첫 시작은 제작 동기를 갖는 것입니다. 즉, 이 영상을 제작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영상은 누구에게 필요하며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 라는 질문에 기획자는 언제든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획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하기, 소재 찾기, 주제 찾기의 단계로 진행되고 최종 기획안 작성이 진행됩니다. 기획서는 자신에게든 상대방에게든 일종의 설득이라고 생각하고 기획서를 보고도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 자료에 제시되는 영상 구성안과 콘티 샘플과 작성상 방법을 고려하셔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